경제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심리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라고 네네.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주변 사람이 이 친구는 장애야라고 얘기해 주는 걸 알았을 때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성 장애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그치. 있지. 그런 것 자체도 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니는.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 제 동생이 경계성 지적 장애입니다. 제 동생은 19살이고요. 긴 시간 함께 있지 않으면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어려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제 동생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. 참고로 강동원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. 진짜 잘생기셨나 보네. 아무튼 이런 제 동생에 대해 잘 모르는 여자 친구들이 그저 순진하고 착하게만 보고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. 제 동생에게 호감을 갖는 여자친구들에게 먼저 제 동생의 문제를 빨리 알려주는 게 맞을지 스스로 알게 되도록 놔두는 게 맞을지 늘 고민이 됩니다. 이런 경우 고민이 경계성 많이 저기 양호하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티가 많이 안 우리가 나는. 봤을 때는 많이 네. 양호한 적인데 어쨌든 지금 사춘기에 19살이니까 사춘기에 그 항상 네. 이성 문제에 관심 많을 때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. 먼저 알려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동생이 이제 여자분이 떠나게 되면 여자친구가 떠나게 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도 또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참 어떻게 이거를 어떤 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사례는 다만 제가 무슨 얘기는 들었냐면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치료실 선생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. 특히 이렇게 어떤 경계성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굉장히 자기 인지가 많이 되는 뭐 자폐 친구들 중에서도 인지가 많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왜 학교 수업도 반에 올라가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. 아무리 장애 그 등급을 받고 있어도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왜 받아야 되는지 자꾸 물어본대요.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.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1살, 2살 먹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저 차이가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계성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의 사회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힘든 친구들 다르죠. 많이 다르죠.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면은 본인의 그 분노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이렇게 폭발한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친구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기에 대해서 인식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언젠가는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성인이 됐을 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수월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 19살인 친구한테는 가서 여자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좀 있으면 19살이면은 아무리 경계성 친구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기 때문에 그건 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. 나중에 동생분이 또 이렇게 경계성 친구들은 자기 누나가 가가지고 여자친구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여자친구들이 자기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누나가 와가지고 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동생분이 알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긴 해요. 저도 개입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. 그렇죠? 우리도 그냥 장애 없는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게 되면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. 저 맞아요. 같은 약간 사차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알아서 사차원들. 피하더라고요.
그런 경우랑 이 경계성 장애인들도 사실 네.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그치. 있지. 그런 것 자체도 장애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우리 그냥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쵸. 비장애인들도 그 중에서도 저처럼 4차원인 가게 되면 뭔가 등급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사람 많아요. 저는 진짜 지나가니도 잊어버려요. 내가 어쨌든 나 지적장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뭐 이제 내 동생이 이러이러해라고 해서 관여하고 이건 아닐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쵸. 얘기할 거는 또 그쵸. 힘들잖아요.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하고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아니면 또 친구가 떠나고 다른 친구가 와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들이 나중에 군대도 걱정하시고 해서 약간 독특하고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병원에 데려가고 이러신 분들이 그쵸.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워낙 이게 다양하잖아요, 아이들이. 그래서 경계성 장애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뭐 등급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그런 거 없이 아이가 독특한 아이예요. 네. 그냥 쭉 간 거예요. 가서 군대까지 갔어요.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. 그 독특함이 이제 발현이 그쵸. 되잖아요. 집단 안에서는.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좀 많이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. 그래 나중에 문제도 좀 되고 해서 이제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집으로. 이러이러해서 이제 문제가 사건이 터졌다. 아이가 이제 뭐 다치거나 이제 맞거나 했겠죠. 근데 이제 엄마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이다.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관심사병으로 네. 군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는 거죠. 그런 부분이. 그래서 아이한테도 엄마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야, 너가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모였을 때 너가 이해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.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. 그렇게 해서 그냥 군 생활을 해. 이렇게 엄마가 계속 전화로 조언을 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사람 그냥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. 남동생들이 그래요.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겠지만 근데 이제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다치면 힘들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조금은 남동생이 조금은 덜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번 반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결국에는 그러면 남동생 분이 이게 저희가 얘기하기에 그 완전히 이렇게 숨어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경향이 있고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렇게 경계성 장애 친구분들이 그 어떤 사람 관계에 맺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그게 배신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으로 자기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경계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심리 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 친구들은. 네. 그래서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나 그거보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 치료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경향이 많은 친구들이에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다듬어서 성인이 됐을 때 이게 폭발이 하지 않게끔 그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사회와 나의 그 네. 간격을 이 친구들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심리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된대요. 맞아요. 아이들이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제 아는 지적 장애 성인 분도 그 분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할 때 뭐 진짜 뭐 토론을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냥 네, 일상생활 그렇죠. 용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커다란 인지가 높은 인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적 장애인 분이 계세요.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막 하면 이분이 진짜 장애인이니까 본인은 장애인이래요. 굉장히 밝으세요. 막 굉장히 활달하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분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장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위축이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참 어머님이 잘 키우셨구나.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이 장애임을 인정하고 밖에서도 얘기하고 인정받고 그 상태로 인정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 어머니가 잘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경계성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보다 더 인지가 떨어진 친구들이 많잖아요.
그 자존감 우리가 흔히들 아이들 교육실 때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존감을 많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너보다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또 너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너도 그 친구들을 또 도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그 성인분들이 하는 그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에서는 사회인이 봤을 때는 경제성인 친구들이 장애인으로 보이거든요. 네네. 그러면 이 친구들이 조금 그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사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보조교사처럼 충분히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충분하고 어쨌든 간에 이 경계성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은 너가 언젠가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 나이에 맞게 말을 계속 해가지고 아이가 이해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래야지 조금 본인의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그냥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. 실제로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본인이 그 당사자가 지금 장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네.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만약에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주변 사람이 이 친구는 장애야라고 얘기해 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쪽 모두를 생각해도 그 지금 누나분이 관여하시는 거는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. 우리 아이 연구소.